진짜 꿀팁을 아마 풀어놨을 것 같은데요. 까먹지 마세요. 보고 듣자마자 댓글에다가 적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 이상한 김 팀장, 그리고 지금은 김겨원 팀장 김겨원입니다. 예전에 43만 조회수가 나왔던, 인기가 많았던 이 영상의 최신 버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어요. 네,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어떠한 공식보다 더 정교화된, 많이 케이스 스터디가 된 버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언제나 말했듯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하려면 꼭 이 공식을 따라야 됩니다. 정답을 정해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개의 블로그를 0에서부터 끝까지 키워가면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최적화돼서 빠르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블로그 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상위 노출이 잘 되지 않는데, 오래된 꾸준히 키운 블로그들은 상위 노출이 됩니다. 이 경우가 무엇이냐면 블로그에도 레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 그러면은 내 블로그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블로그가 아직 레벨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1인 상태에서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키워가야지 월간 검색량이라는 거,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들의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블로그를 일단 만들어. 근데 내가 글을 열심히 썼는데 그 다음에 내 글이 상위 노출이 안 돼. 내 블로그 뭐야? 블로그 상위 노출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데, 블로그에는 처음에 만들 때 레벨 1부터 키워가는 블로그 지수, 블로그 레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월간 검색량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월간 검색량 PC 기준으로 100부터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위 노출 시키려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가 얼마나 반복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는 본문에서는 5번, 6번, 그리고 제목에서는 맨 왼쪽에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키워드는 제목의 맨 왼쪽에 가장 넣어주시는 게 상위 노출에 유리한 추세입니다. 너무 반복되는 건 어뷰징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5번, 6번을 지켜주세요. 작성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열심히 막 글을 써요. 메모장에다가 쓰고 다른 데다 막 글을 쓰고, 다 쓴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이버 에디터에서 복사 붙여넣기 행동을 합니다. 근데 네이버 에디터에서도 이 사람이 작성 시간이 오래된 글이 곧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네이버 봇이 에디터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글을 썼는지를 체킹을 합니다. 작성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되게 열심히 글을 쓰면은 보통 1시간 내외가 나와요. 그래서 1시간 내외의 작성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진에 대한 답변인데요. 사진은 몇 개 넣는 게 좋을까? 사실상 이거는 업종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뷰티나 여행업계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진이 굉장히 여러 개 들어간 게 상위 노출이 쉽고요. 조금 다른 분야, 뭐 경제나 지식이나 다른 분야라면은 사진이 그 숫자보다 적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본인이 지금 잡고 싶은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서 1등부터 5등까지 누르고 들어가서 사진이 평균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사진이 몇 개 정도일 때 가장 상위 노출이 되는지 평균값을 내면 알 수 있는 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요. 보통은 3개 혹은 4개 정도를 넣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클릭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신규 컨텐츠의 최신점 점수를 줘서, 신규 컨텐츠는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범적으로 시켜줘봐요. 테스트로. 보여줬을 때 10명이 여러분의 글을 이렇게 네이버 썸네일로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클릭을 하는지, 이 클릭 수, 클릭 비중, 클릭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상위 노출하고 싶어 라고 글을 쓰실 때는 제목을 클릭하고 싶게끔 카피라이팅을 해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또 나왔네요.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체류 시간이 뭐냐? 여러분 글을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머무는지에 대한 시간인데요. 평균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쓰시면 돼요. 내 글을 읽고 들어온 사람이 초반 15초를 내가 못 나가게 하겠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원래 보통 들어가서 쭉 읽고 그냥 바로 팍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목표를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균적으로 체류 시간 3분대의 글이 상위 노출이 많이 되는 추세예요. 업종별로 다르겠지만요. 페이지뷰가 무슨 개념이냐면 블로그로 들어와서 이 글 하나만 보고
나가면은 페이지 뷰가 1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 블로그 보니까 다른 글도 너무 재밌네 하면서 다음 글 막 보겠죠? 그렇게 하면은 페이지 뷰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의 글만 보고 나가지 않도록 다음 글도 보고 싶게 연관 글들을 많이 배치를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순 점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도 신규로 컨텐츠를 발행하는 블로그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 뉴비야? 너한테 기회를 줄게 해서 최신성 점수로 최근에 쓴 글들을 이제 상위 노출에 2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쓴 글이 상위 노출에 올라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땐 멘붕에 빠질 게 아니라 내가 상위 노출에 최신성 점수를 받아서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최신성이 떨어지니까 내려가는 거구나. 꾸준히 글을 많이 발행해서 네이버한테 우리 블로그엔 되게 좋은 컨텐츠 많이 올라가는 블로그니까 우리 블로그에 올라가는 컨텐츠들 상위 노출 좀 많이 시켜줘도 괜찮은 블로그야, 나 좋은 블로그야 라는 거를 체류 시간이랑 클릭수 이런 걸로 인지를 시켜주면은 최신성 점수가 내려가도 그 순위가 변동되지 않고 순위 알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이아 로직 그리고 C랭크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 로직의 역사를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안 보실 걸 알기 때문에 이 영상만 봐도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C랭크라는 건요. 이제 크리에이터의 C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뭐가 중요합니까? 컨텐츠 퀄리티가 중요하겠죠? 이 블로그 주인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한 주제로 연관성 있게 맥락 있게 지속성 있게 이 요소들에 얼마나 충실한 크리에이터인가를 랭킹을 매겨놓은 거예요. 블로그 전체에 대한 점수를 C랭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포스트에 대한 점수를 다이아라고 해요. 다이아 어렵죠?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Deep Intent Analysis라는 건데요. 글을 클릭하고 눌러 들어온 사람의 얼마나 깊은 인텐트를 끌어냈는가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체류 시간이 얼마나 나오게 하는 포스트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개별 포스트에 대한 점수가 다이아. 이런 개별 포스트가 모여서 하나의 블로그, 전체 이 블로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점수가 C랭크.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블로그 지수가 완성된다. 그리고 그게 곧 상위 노출로 직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하나 썼다고 그게 상위 노출이 됐다고 해서 내 블로그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블로그야도 아니고요. 매번 쓰기만 하면 상위 노출 된다고 해서 모든 포스트가 상위 노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포스트 하나의 점수 그리고 포스트 전체를 발행하는 이 블로그 전체의 점수 두 가지가 다 좋아야지 여러분이 강력한 상위 노출 블로그를 얻게 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진짜 꿀팁을 아마 풀어놨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보시고 블로그 상위 노출 까먹지 마세요. 가장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보고 듣자마자 학습 곡선이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여러분 언어로 해보는 건데요. 댓글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대댓글로 이거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혹은 이거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는 걸 대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